상속세, 종부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오전에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인터뷰가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상속세 인하하겠다,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조율이 안 되고 대통령실 조율이 안 되고 나온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. 예. 근데 뭐 7월 말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.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뭐 재정 건전성 확보라 그래서 지출을 갖다가 계속 통제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 깎아주면 세제 자원은 어디서 이제 소위 벌써 세손 결실이라는데 그렇죠. 이 부분을 갖다가 메꿀 건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, 두 번째는 국민 설득이에요. 이게 종부세, 재산세가 다 한 묶음이 아닙니다. 종부세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상자가 2, 3%밖에 아니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거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굳이 부자 감세해야 돼? 이런 반응이 좀 더 많아요. 예. 반면에 상속세는 국민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환영을 해요. 그런데 상속세 안에서도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법인 상속세. 예를 들어 삼성이 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밑에서 할 때 세금 엄청나게 납부하잖아요. 예. 이런 그 법인 상속세도 지금 은근슬쩍 낮추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그 면세 한도가 5억 원까지가 사실은 자녀들 대상 기준으로 그렇죠, 하면은 그렇죠. 예. 이 5억 원까지가 공제 한도인데 이게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하는 거는 많이들 인정을 하는 편이긴 한데, 네.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중도 포퓰리즘,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좀 보고요. 다만 이 부분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산을 넘어가야 될 거다.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. 지금 이제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동산 세제만으로는 빈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도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당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부세나 이 상속세 이 부분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. 네. 사실은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은 여러 안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했고, 네. 민주당의 고민 얘기도 있고요. 네. 장성철 소장님. 박청원 교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, 이 종부세 폐지안이라든지 상속세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십 년 동안 도입됐을 때부터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.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거의 60% 가까이 돼가지고 OECD 평균인 26%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, 상속세 내려다가 빚내서 낸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형태지만 지방세 성격이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종부세 거둔 총액이 4조 1천억 원이에요. 이거는요, 좀 지방 재정이 열악한 곳에 이거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. 예. 이거는 종부세는 꼭 필수 항목에 쓰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종부세를 폐지한다거나 축소시키게 되면 좀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오던 예. 교부세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거기에 재정 악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이게 그냥 세금만 줄인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거든요. 여당 혼자 못하고요. 예. 대통령실 혼자 못해요. 이거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보수 언론에 보니까 여야 너희들 싸우더라도 제발 이거 민생 가지고 머리 맞대고 제대로 된 안을 내봐라.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야가 국회 개원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좀 뒤에 뭐 내비두더라도 네. 정책 단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사실은 아까 박창원 교수님도 그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정부의 대응에서도 대화의 테이블, 협의체가 좀 필요한 것 같고, 방금 말씀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관련된 얘기도 좀 협의 테이블이 있어. 근데 이거를 이어줄 수 있는 뭔가 정치력이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가.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래 뭐 오늘까지 뭐 좀 7개 상임위 다시 뽑는 거 이런 막 얘가 막 요구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. 조금 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라. 하지만 협의를 하는데 6월은 넘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거든요. 네. 결국에는 여야 간의 대화를
조정을 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은 국회의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당면 현안인 원구성 협상부터 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도록 정치력과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. 장성철 소장과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